반갑습니다.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녹화 빨간 버튼.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죠? 헤어질 시간.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시고 있나요? 해보니까 어떤가요? 공부라는 게 참 어렵죠. 그리고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한 시절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도 아마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쵸? 세상에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스스로를 한테.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내가 그런 행위를 하셔야지만 가능한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만, 난 잘 돼야지, 난 잘 될 거야, 말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에만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옮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의 계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죠. 특히 우리 지금 미용인들은 다른 직업하고 다른 게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손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이 손으로 하는 직업이 그냥 거저 얻어지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이론만 가지고 있어는 절대 내가 뭔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용실에서 지금 근무하는 걸 잘 보시면 어때요? 대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똑같은 거 무한반복 아닙니까? 그쵸? 손님이 오시면 손님 받고 상담하고 커트하고 파마하고 염색하고 또 샴푸해서 마무리하고 스타일링 내주고 내보내고 또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머리하고. 근데 정말 쳇바퀴도씩 돌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스타일이 많이 자르나요? 많이 안 잘라요. 스타일이 많이 변화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손님들이 와서 거의 비슷하게 커트를 해요. 스타일을, 디자인을 많이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루에 손님이 10사람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 여자 토탈 해봐서 한 3가지에서 4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그 하루에 고객을 맞이합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걸 보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려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하는 디자이너가 돼요. 어제도 그런 손님이 오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먼 데로 이사 가실 때요. 저기 아리랑 고개로 이사 가셨대요. 정거장을 따지면 한 정거장 차이 납니다. 근데 좀 멀대요. 그래서 이제 한참 만에 오셨던 손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동네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스타일을 잡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그 사람에 맞게끔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캐치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고객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런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커트를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파마를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염색을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1년만 배우면 사실 다 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는 오랜 경험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경험과 숙달이 어때요? 1년짜리 초보자가 그거를 다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빠른 숙련도로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하셔야죠? 연습하셔야죠.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나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원장님의 강의 지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느꼈을 때. 자, 고객이 왔습니다. 고객이 왔는데 10사람이 고객이 왔어요. 그 10사람이 고객을 내가 시술을 했을 때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에요? 대박. 근데 손님 층이 넓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네, 네. 원장님은요? 10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미용실에 나를 선택을 해서 올 수 있을 확률 50%? 50% 정도 되면 원장급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주 낮죠. 30%? 네, 30%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30%도요. 거의 실장급에 준합니다. 실장급, 점장급에 준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근데도 자신이 없어. 네, 자신이 없죠.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의 기술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뭐예요? 나의 기술 수준이 계속 모방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다 봤을 때요. 나의 기술 수준을 판가름하는 거는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죠. 그쵸?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고객이 와서 내가 고객님의 머리를 마음에 들게끔 할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이면서 기능직이면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의 첫 번째 원칙은 뭐죠? 고객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 의해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게 경영이고요. 그런 경영에 있어서 자, 우리는 미용인이면서 서비스인이기 때문에 나의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 거는 고객의 마음에 많이 들면은 잘하는 미용사, 고객의 마음에 못 들면 못하는 미용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술 수준이 많고 아는 지식이 많은데 고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기술 수준이 이 사람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기술의 지식이 많이 없지만 고객의 마음에 들게끔 많이 해요. 정말 이 사람은 센스 있게 고객의 마음을 잘 읽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아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고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노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커트를 못하는 사람 없고 파마를 못하는 사람 없고 염색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1년만 헤어 디자이너로서 1년만 근무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통달해서 거의 웬만큼 다 합니다. 하지만 초급 디자이너라는 딱지를 왜 붙일까요? 고객의 숙련도가 떨어져서 있을 수 있죠. 고객의 마음을 못 읽어서 있을 수 있죠. 그겁니다. 숙련도가 일단은 고객이 왔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원하는 것 디자인을 퍼펙트하게 빨리 끝내주고 스타일링까지 다 연출을 해줘서 손상이 없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끝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헤어 디자이너로서 좋은 케이스인 거죠. 또한 이 사람이 아무리 예쁘게 머리를 냈어요. 근데 정말 웃기게 이 사람이 이 디자인을 원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디자이너가 혼자 스스로가 잘했다고 만족을 해. 근데 고객은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머리 해줬어요? 고객은 거의 루즈한 웨이브를 원하는데 빠글빠글해서 와, 헤어 디자인 진짜 파마 잘 나왔다. 손님 진짜 파마 잘 나왔습니다. 근데 고객은 아, 이게 뭐예요? 저요 이렇게 머리를 웨이브를 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당연히 태클 걸죠. 클레임 걸죠.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웨이브가 많은 걸 원했어요. 근데 헤어 디자이너는 정말 루즈한, 요즘에 아가씨들처럼 정말 루즈한 웨이브로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머리가 다 풀렸어요? 그쵸? 그건 뭘까요? 고객과의 상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클레임인 거죠. 이런 상담을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이런 강의를 제가 하면서 항상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9대1 법칙. 항상 9대1 법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면만 살아남습니다. 미용실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헤어 디자이너들이 많은 매출을 올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매출이 많이 끌고 가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서포트해서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매출이 정말 월등히 뛰어난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지 나머지는 옆에서 그냥 서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손님들을 상대를 하고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젊었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객과 굉장히 살갑게 됩니다. 되게 친해요, 고객과. 그리고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객과 정말 하하호하 하면서 정말 웃음도 많고요. 정말 고객과 친밀감이 굉장히 많아요. 정이 넘쳐요. 또한 고객과 엄청나게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 친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잘 캐치를 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뭘까요? 고객과 너무 친하면은요, 아, 요번에 실수 한번 했어도요, 아유, 요번에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해줍니다, 고객이. 근데 싸가지 없이 가는 사람한테 실패를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죠. 그쵸? 좀 못된 고객님은 어떻게 돼요? 환불까지 요청하고요. 보상까지 요청하죠. 그죠? 크레임 걸었어. 소비자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저희들 어부부 했는데요. 저기 잘못해가지고 제 머리가 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고발하죠.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잘된 기술이 높은 사람들,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경지까지 올라갔는지 그 사람을 잘 탐구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본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기술 수준이 낮다. 내가 능력이 너무 낮다. 우리는 기술 수준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님과 해주는, 시술을 내주는 기능적인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객과 소통하는 카운셀링도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의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가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기능 플러스 서비스의 기술력.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카운셀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 더 힘든 게 우리 미용이라는 직업이에요. 미용은 고객과의 직접 스킨십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반면에 가장 악이 될 수 있어요.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롤모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카운셀링해서 정말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손님이 많고 정말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기술은 뭐예요? 기능적인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습해야죠. 밤새도록 연습을 하셔야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 요즘 미용실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많은데, 잘 되는 미용실은 잘 되는데 안 되는 미용실은 한도 끝도 없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어제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방은 그나마 나은데 서울은 거의 초토화라면서요. 미용실이 거의 초토화랍니다. 정말 안 된답니다. 이번 명절 지금 정말 심각했답니다. 말도 못하게 너무 심각한 게 매출이 안 나와서 설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놀았어요. 뭘까요? 준비된 자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여유를 부릴 시간이 있나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화려한 걸 쫓을 수 있나요? 준비된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나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고 싶은 건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뒤에 후회하더라고요. 성과가 없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서.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성과가 있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성과가 있는 하고 싶은 일과 성과가 없는 하고 싶은 일은 다른 별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이런 미용을 시작했다 그러면 꼭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뭔가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이 늦은 시간에 오셔서 저하고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숙제도 안 올리잖아요. 그쵸? 네.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혹시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많이 안 해요?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따라쟁이가 한번 되십시오. 꼭 따라쟁이가 되셔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꼭 좋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꼭 성공하시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요. 남이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판단하셔서요. 여러분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술 수준은 기능적인, 미용의 숙련도에 대한 기능적인 능력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이 두 가지의 기술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잘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힘차게 열정적으로 한번 발휘를 하셔서요. 꼭 서비스에서 최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용인이 되셔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고 많은 미용인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미용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꼭 배출이 됐으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